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목소리가 원래는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대금 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게 5년 전부터 이게 물혹이 있었어요. 물혹이 있었는데 그때 검사를 했을 때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그냥 물혹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불편함 없이 살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아직 목 상태가 지금 돌아오는 중이라 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셔도. 목소리 좋으신데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불편한 조리가 있어갖고, 예, 좀 양해해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주로 유튜브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 편인데,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이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던지 아니면 길에서 쓰러지는 게 이제 많다고 하고, 옆 나라 일본은 지진과 태풍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미국은 초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홍수와 가뭄으로 너무 큰 피해를 이제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인들 모두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오잖아요. 근데 그 주로 하는 얘기가 한국에 오면 안심이 된다. 왜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어떤 외국인들이 이제 찍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놀라워하는 장면이 많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보고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대금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도 그 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느끼고 있네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물론 저도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인데, 알고 있는 것들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대해서 상당히 놀랐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가장 놀라는 10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다 누구나 이제는 다 알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IT 인프라에 놀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그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대용량 파일도 몇 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끊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장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이 가장 놀라는 1위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안.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에 이제 놀라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제 여성 혼자 길을 가도 우리는 전혀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도 휴대전화 같은 거 노트북 두고 다녀도 전혀 손을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그게 신기한가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놀라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에 놀란다고 해요.
예, 우리는 이제 버스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확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나오잖아요. 뭐 몇 분에 도착한다, 어디에 네, 있다. 다 알려주죠. 네,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환승 시스템 있잖아요. 네, 완성. 네, 교통카드 하나면은 전국을 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에서 감탄한다고 해요.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리고 네 번째로 놀라는 것이 배달 문화. 네, 그렇죠. 배달의 민족. 네, 새벽에도 음식 오고, 비가 와도 음식 오고, 눈이 와도 음식 오고, 거의 모든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아주 매우 놀라워한다고 해요. 우리 배달 문화에. 그리고 이제 저도 주로 이제 쿠팡을 주로 이제 많이 애용을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있어갖고, 그냥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 새벽에 그냥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키면서 늘 놀라워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대금님과 저와 이제 인터뷰로 다룰 주제예요. 이게 다섯 번째가 바로 도시 조경과 가로수 관리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오면은 다닐 거 아니에요, 거리를. 네, 그러면은 가로수 하나에도 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자동차, 전선 다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신호도. 네, 다 걸려있죠. 그리고 햇빛, 뭐 병충해, 태풍까지 계산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에 너무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호등 앞에도 그 햇빛, 저기가 있잖아요. 그 차양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비가 오거나 햇빛이 뜨거울 때는 거기 파라솔 아래 가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나에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 조경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이제 대금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놀라워하는 게 외국인들이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쓰레기통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면은 집에 가서 버려야 돼요. 불편하긴 하지만 대신 거리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 화장실도 무료인데 아주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감탄을 하죠. 어떻게 돈도 안 받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그죠? 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놀라워하는 게 빠른 행정 서비스. 우리가 이제 뭐 그 면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이제 업무를 보러 가면은 그 민원 발급이 빨리빨리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느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택배나 은행 업무나 대부분 행정 처리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한다는 거.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몇 시간, 며칠이 걸린대요. 뭐 하나 처리하려면. 네,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게 의료 시스템.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병원 예약에서부터 검사, 뭐 그런 어떤 약국, 마지막 약국을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접근성이 높아요. 다 병원 옆에 약국이 있던지 안에. 네, 맞아요. 그죠?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응급의료나 건강검진 시스템도 아주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살 이상이 되면 무료로 이제 건강검진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안 받았어. 근데 뭐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예, 예,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라 이거죠. 그죠?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거는 사계절. 아, 예. 뚜렷한 사계절.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 예, 금수강산. 봄에는 벚꽃에 놀라고, 여름에는 푸른 산에 놀라고, 네, 가을에는 단풍에 놀라고, 네, 겨울에는 절경에 놀라고. 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 안에서도 산과 강과 바다를
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이 감탄을 한대요.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네, 아주 매운 고추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주 야무지죠. 버릴 게 없는, 그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거 10가지 중에 마지막 10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성실성, 그리고 교육 수준 때문에 놀란대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무엇이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무엇이든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민하다 보니까 적응력이 엄청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해력이나 문해력이나 창의력이나 그런 게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이 된 거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늘 보고 듣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걸 누리다 보니까 좋은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제 한류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좋았던 건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죠? 네, 우아한 백조가 우아하려면은 물 밑에 있는 발이 그렇게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사람, 뭐 가로수를 관리하는 사람, 또 뭐 지하철을 관리하는 사람, 또 인터넷을 또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실이든 뭐든 청소하는 사람, 그죠? 네. 그리고 이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들, 네. 정말 이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한 주제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대금님과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좀 의외의 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냥 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말았던 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인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조경이라는 거예요. 조경. 제 전문 분야입니다. 조경. 그래서 우리는 늘 길가에 가로수를 보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계산과 기술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예. 잘 모르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보라고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예. 네, 그거 보셨죠? 예, 봤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대금님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금님하고 이제 한 200곡의 노래를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금님이 어떤 일을 하고 주로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듣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시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한 분야가 그 소나무 전지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나무 같은 거 많이 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조경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생각이 나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대금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 좀 많은 분들과 한번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대금님과 함께 조경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대금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대금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경이란 경치, 경관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경이라는 게 제가 알게 된 거는 조경 이전에 제가 했는 게 저는 약초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초를 다루기 위해서는 산을 타야 되거든요. 산에 가야 약초가 있고 들판을 헤매야 약초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초에 한 매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약초만 만지는데도 산을 가서 경치를 보고 산세를 보고 또 약초를 또 구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산세만 봐도 저기에 어떤 약초들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경지까지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을 정해놓고 가더라도 남들보다는 이렇게 헤매는 게 덜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약초는 또 세밀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산을 샅샅이 뒤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산에 들어갔을 때 산 구조를 또 알아야 되고 그 산에 있는 분포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약초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약초는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어버렸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게 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처음에는 이제 소나무를 쳐다보고 이제 절벽이나 이런데 안 그러면 이제 좀 위치 좋은 곳에 아주 큰 소나무가 아닌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 세월은 오래 먹는 소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소나무에 저 소나무는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모습에서 조가지는 없으면은 참 나무가 더 이쁠 것인데 그 나무도 허투루 영양분을 소비도 안 하고 할 것인데 나무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없애질 못하니까 저걸 한번 잘라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약초를 캐다 말고 이제 전지가위를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다듬어 봤어요. 그 처음에 다듬었을 때는 그 절벽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안 건들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흔한 나무, 소나무를 막 잘라도 될 정도의 소나무를 한번 먼저 시험 삼아서 한번 다듬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듬는 걸, 처음에는 뭐, 그냥 놔뒀겠죠. 다듬고, 저 혼자 보기에는 그래도, 아이고, 나무가 시원하겠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그냥 또 이제 사산을 하고, 또 다음에 산행을 가면 또 그런 식으로,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양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모양이,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나름대로 어떤 균형미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은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진을, 누가 나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평가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산에 누가 와서 그걸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갖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대구, 이제 화훼 단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게 대구공항, 대구공항 바로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계셔서, 같은 이제,
그 형님이 꽃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형님 분한테 제가 이제 그 누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 소나무만 딱 산이 아닌 표시로 해가지고 소나무만 딱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 평을 받는 거죠. 이분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흡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이 부분은 좀 잘라야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새겨뒀고 다음에 갈 때는 이제 그걸 귀담아 들었던 걸 응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니까 네네.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나무는 강한 전지가 있고 약한 전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강전지는 초보자는 아무리 하락해도 못해요. 겁이 나서. 네. 저도 약전지를 낸 거죠. 그냥 뭐 뭉쳐있는 부분 풀어주고 뭐 네.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뻤으니까. 네. 그런데 강전지를 하게 되더라고. 저도 모르게. 저 가지는 여기에서 설모가 없어. 잘라야 돼. 이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게 한 수년을 흘렀어요. 네. 약초는 약초대로 계속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 자신이 붙은 거죠. 네네. 왜냐면 검사를 받을 때 그분의 칭찬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갈수록. 예. 그분은 현재 저보다 전지를 못해요. 네. 그렇지만 조경업을 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조경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형님을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이제 따라다닌 거죠. 네. 그래서 나무만 심고 뭐 이랬는데, 결과 아주 결정적으로 대구에 있는 수녀원에 일을 가게 됐는데, 수녀님이 그래, 소나무 전지에는 거의 달인입니다, 달인. 달인이셨어요. 근데 이분 눈에 띈 거예요. 이분이 우연히 그냥 높은 나무, 그 수녀님이니까 높은 나무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나무를 전지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 없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시켰는데 그 나무에 제가 그냥 타고 올라간 거죠. 다람쥐 같이. 네. 그래서 제 느낌대로 그걸 잘란 거예요. 근데 수녀님 보시기에 그게 마음에 들으셨어요. 뭐 100% 마음에 든 건 아니었겠죠. 네. 아쉬운 대로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 길로부터 저는 그 수녀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뭐 땅 파고 나무 심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룰루랄라 나무만 자르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수녀원에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저를 끼워 넣는 걸로. 네. 나를 안 데려오면은 일하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의 사장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를 데려가야 돼. 네. 그러면서 저를 자꾸 더 씌워주는 거죠. 나무만 자르면 되니까. 네. 그래 해갖고 그 수녀님한테 그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네. 소나무 전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네. 저는 뭐 자격증이 있고 이게 아닌데 그냥 실제로 부딪혀가지고 해갖고 실제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문이 각 수녀원마다 다 퍼진 거예요. 네. 이제 그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실력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것이 있다. 근데 그것마저 외면하지 말고 그걸로 내 거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준비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세상에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실력이 없을 뿐이다 하는 그렇죠. 걸 느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이제 다른 적용도 물론 하지만은 이제 기술자의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저를 부르죠. 그게 뭐 이때까지 에피소드 얘기하면 엄청나죠, 그게. 그래도 뭐 에피소드 가장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또 그만한 가치를 또 부여해가지고 샀으니까, 구입을 했으니까, 그게 뭐 몇천만 원도 되고,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뭐 적게는 뭐 한 100만 원 이하짜리도 있지만은, 저는 비싸든 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명품으로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전지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서 처음에 할 때는 간섭을 띄게 해요. 사람들이 뭐 강전지를 해달라, 나무만
매년 자르기가 뭐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묵묵히 잘라요. 잘라서 첫 한 그루를 갖다가 샘플로 이렇게 딱 잘라줘요. 잘라주고 딱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나무에서 저런 모양이 나오냐고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 그게 처음에 하던 들어갈 때는 정말 주인들이 자기 나무 소중하다고 간섭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주문하는 거는 나무를 너무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떤 집에는 정말 그 고약한 양반인데도 정말 고집도 시고 하여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난 양반인데 네. 소나무 전지하러 갔는데 너무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내하고 같이 이제 내가 소나무를 자르면은 소나무를 이제 치우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도저히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저는 묵묵히 해냅니다.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런데 지금은 둘도 없는 그 주요 고객이 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바빠갖고 뭐 하든 뭘로 하든 기다려주고 네. 딴 사람 안 시켜요. 못 시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마약에 중독되듯이 네. 저희 기술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네. 그래 이게 이제 좀 여담이지만은 이게 제가 만약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살아온 약초를 만지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지고 하면서 그걸 불편하지 않고 더 좋게 발전시키는 그런 마음들을 딱 잘라 얘기하면 도죠. 마음 공부했는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과연 제가 그 사람들을 그 까다로웠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팬으로, 대표님의 팬으로. 예, 그래서 저희 팬이죠. 저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급이죠, 그분들이. 소나무는 잘라주면 또 자라니까 또 뭐 1년이나 2년 뒤에 또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봤잖아요. 예.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 영상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게 이슈가 된 거냐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제 심어놓은 나무를 어떤 외국인이 드론으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는 완전 무슨 이렇게 네모 반듯한 어떤 큰 박스 모양으로 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일렬로 양쪽에 쫙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나무 저기 사진을 보면서, 저거 CG 아니냐, 게임하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이슈가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왜 나무가 왜 전부 똑같냐,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외국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그냥 적용을 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는 외국에서는 그게 법으로 나무를 손을 못 대게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예, 나라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그래요. 예,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뭘 하려면은 신고를 안 하면은 벌금이 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나무를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조금만 저기에도 정전이 생기고 도로가 다 망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데도 근데 그게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방치였다 이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방치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도 방치죠. 방치죠.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제 명분 하에 방치를 했던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조경 문화를 보면서 이제 비로소 눈을 뜨고 충격을 받은 이제 그게 올라온 거죠, 이제 영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로수를 막 이렇게 예쁘게 자른다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전선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잖아요. 나무를 예, 예. 안 자르면. 지상으로 가는 거는 전봇대도 가지만은 나무를 또 타고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아니면 뭐 태풍이든 햇빛도 가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보니까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 묘 보니까 나무들을 다 치더라고요. 이제 그 햇빛을 저기 보내줘야 되니까 묘에. 예, 예. 그래야 잔디가 잘 자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다른 나라도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병충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나무를 그냥 두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다. 이것이 이제 과학으로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조경 문화가 지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저도. 예, 체계적으로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에 기상이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엄청 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안전하냐, 왜 아무 일이 없냐 하면서 세계인들이 놀라워 하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산이 그 어떤 뭐 천연 방어벽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이 70%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 태풍도 약하게 만들고 폭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다 흡수를 하잖아요. 땅에서, 산에서. 예, 그러니까 홍수를 줄여준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하고 어떤 이런 요즘에 엄청 덥잖아요. 예, 그거도 이 산에서 많이 그런 걸 이렇게 막아준다라는 그런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그게 조경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북을 보면은 거의 헐벗어 있거든요, 그렇죠. 산이. 그렇죠. 근데 똑같은 조건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음, 남북이 똑같았어요, 조건이.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산을 보니까 이게 너무 헐벗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보일러라는 게, 연탄 보일러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나무를 자꾸 베어다가 땔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지가 씨가 나서 자라는 속도보다 베어서 없어지는 속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심기 시작했는 거는 민관 그다음에 군 뭐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다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정해진 사람들만 심게 되면은 그 넓은 국토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루 한 나무씩 심기 하든지 뭐 해가지고 식목일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심은 거거든요. 네. 그래, 지금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왔는데, 뭐 가장 놀라운 거는, 현재 지금 보면은,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와요. 네. 신기하게 태풍이 안 오고, 예. 태풍이 안 오고, 저 어디로 가냐면, 일본 쪽이나 안 가면 중국 쪽으로 갔는데, 일본 쪽보다는 중국 쪽이 요즘은 더 가요. 네. 신기한 게. 그럼 왜 그러냐. 중국을 보면은, 중국의 숲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은 넓은데, 중국 자체가 지금 땅의 온도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몇 해 전에도 그래도 얼마 전부터도 우리 태풍 수가 자꾸 줄더니 지금은 안 온다면 올해는 아예 안 왔고 작년에도 안 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 태풍이 가는 길은 가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태풍이 생기는 데는 보통 보면 바다입니다. 바다는 막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힘이 없는 데서 이 에너지 온도차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바다에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로 물이죠. 그 물을 얻기 시작해서 그 물이 온도차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회전을 하면서 강력한 회오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쭉 바다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는 올라가니까 온도가 안 맞는 거죠. 온도가 바람막이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잘 올라다가 한반도에만 잘 올라다가 희한하게 일본으로 그 왜 바람이 그렇게 바꿨고요 90도로? 네. 그 이유가 옛날에는 나무를 심었지만은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되거나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받긴 받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자연이 울창해지면서 가장 강력한 스펀지 역할을 하거나 안 그러면 방패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무가 없거나 헐벗어져 버리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름은 가장 덥고 겨울에는 가장 추워요. 그렇죠. 예, 그래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는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네. 추우니까 더 많은 나무를 떼고 더 멀리 가서 베어오고 이랬거든요. 그 나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그 추위를 그냥 온전히 견뎌내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죠, 사실은. 외국인들은 춥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뭐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죠. 그게 숲의 역할이거든요. 숲이 처음에는 적다가 자꾸 생기면서 이게 자기 숲 자체가 어떤 흐름을 만든 거죠. 이 흐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도시의 온도도 조금 더 낮추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숲이 없고는 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산사태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많이 하죠. 네, 많이 죽고 막 집들도 많이 무너지고 하는데 그 나무 뿌리가 산사태를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금님이 조경을 하시면서 그 뿌리까지 물론 조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나 그 나무 뿌리가 산사태를 이렇게 막듯이 그 대금님은 조경에서 그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예, 뿌리. 네. 예, 나무는 처음에 만약에 옮겨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줄기와 잎이 이제 가지가 생기는데, 그 지상부가 크면 클수록 뿌리도 넓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 지상부는 지상부대로 무성하게 자라면서 하늘로 뻗기도 하지만은 땅으로도 이 가지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뿌리는 땅으로 뻗어 있지만 넓게 퍼져서 그 지상부로 내려오는 가지와 거의 같은 길이 정도로 뻗어나가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아래 위가 균형을 딱 맞춥니다.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데서 이 균형이 바람이나 돌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었을 때, 뿌리 쪽보다는 지상부 쪽으로 바람을 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중심의 힘이 그 위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지탱을 못하고 이제 만약에 1대1로 돼 있었는데 뭐 버틸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뿌리 역할이 양분이 없어갖고 더 적어졌다 그러면은 위에 지상부 힘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지상부가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키가 아무리 크본들 아무리 이뻐본들 바람 한 방에 그냥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 없는 거는 이제 그 뿌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경에서 이제 가지치기라는 것은 뿌리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 무게를 이제 덜어내주는 거니까. 예, 예. 절대로 지상부가 뿌리를 무시해가지고 욕심을 내진 않고, 음, 항상 지상부가 되는 만큼 뿌리는 벌써 먼저 뻗어나가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예, 필요한 가지를 더 만들고 잎도 더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더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흙 속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지상부보다는. 그러면 그 숲이 도시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조경이 이 우기 시대가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조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다 지었다는 준공 허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20%는 조경을 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예, 조경을 하지 않으면은 준공 허가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 나머지는 또 해야 될 게,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설비도 하지 않으면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죠. 예, 준공 못 받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건물의 20% 같으면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네. 거기를 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경도 내가 마음대로 심는 게 아니고, 조경에도 도면이 있거든요. 설계 도면이 있어서 그거대로 심어야 되거든요. 몇 년상 어떤 나무, 여기는 어떤 나무하고 다 여기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그런 게 참 잘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일부러 심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나는 나무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자연을 보러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을 이제 우리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예, 그 자연을 갖다 놓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인도 있잖아요. 도로에도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보면은 거기가 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보도 블록으로 하죠. 네. 보도 블록을 하는 이유가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는 거죠. 보도 블록을 해서 서로 엮여져 있지만은, 블록 사이에 그 틈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들고, 그러니까 뿌리가 숨도 쉬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좀 멀쩡한 인도 블록을 왜 걷어내고 또 사러 공사를 해? 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면서 하는데, 그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멀쩡하더라도 한 번씩 걷어내서 땅을 한번 흔들어주고, 긁어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딱 해줘야 거기 돌틈 사이에 막혀있던 물구멍 이런 것들이 숨통을 쉬는 거죠. 네. 그리고 나무 뿌리도 불룩 올라왔는 것도 깎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주는 거고, 그런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진짜 세금 낭비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포장해버립니다. 왜? 그 나무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차라리 뭐 넓은 땅에다가 따로 공원 조성해놓고 숲이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가 또 축소 지향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또 인구가 밀집되는 형상이 세계 최고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아까운 땅에서도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중앙은 중앙 분리대로 다 하고 전부 다 나무를 심고, 나무는 또 그 도시마다 또 차가 많이 다니면은 또 그 매연에 강한 나무를 심고, 또 가지를 또 관리해야 가지를 잘라도 되는 나무는 탁 잘라서. 그러면 이제 상가, 숲,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든 배수 시설이잖아요. 배수 시설. 예, 있죠. 그리고 조경. 예. 이게 다 도시 설계잖아요. 예, 도시 설계에 들어갔다. 이게 다 함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게,
수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또 물하고도 네. 숲이 있어야 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암 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물이 하여튼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전부 다 좋은 물인 거예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물. 예, 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안전한 그리고 물. 수돗물도 정말 안심하고 마셔도 될 정도의 수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물이. 예, 우리나라 사람은 안 먹어요. 안 먹죠. 수돗물은. 어, 그 정도로 그게 다 이 숲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인간과의 어떤 교감하고 공감하는 어떤 대화의 하나의 그 방식이 조경인 거예요. 조경. 나무에게 너를 이렇게 심어서 너의 역할을 이렇게 해줘. 이렇게 무언의 대화로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네. 많이 겪었는데 이게 대구에서 도시화 조경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봤거든요. 대구 하면은 정말 덥거든요. 그 분지라서. 예, 그게 그 바람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분지에 그 열일기가 갇혀갖고 대구는 정말 덥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는 옛날보다 그래 안 더워요. 그게 바로 예, 숲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예, 2월 달에 그 영동 할매 심술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바람이 불면은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없어지는 그 살림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없어지는 역할을 이 도시의 조경수들이 또 역할을 또 대신하는 거죠. 도시에 나무가 없다면은 그런 자연으로 인해서 불나든 인위적으로 불을 냈던 간에 그 없어지는 역할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나마 도시에서 숲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또 이렇게 소모가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놀라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자연과 인간의 공감이고 함께 함께 사는 거죠. 함께. 그리고 왜 함께 사느냐? 우리나라는 수종이 들어오면은 그걸 유전자 검사를 해요.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해요. 이 나무의 특성은 어떻고 이 나무는 어떤가,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나무 자체의 한 그루에도 수종에도 이게 이력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성을 다 하고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숲이 좋아서 숲에 뭐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오죽하면은 숲 해설가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자격적으로 해가지고 숲 해설까지 해주거든요. 이렇게 숲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인데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생소하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올린 유튜버가 전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올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 당연히 우리는 그냥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게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댓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우리나라 분들이 그분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알려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줘서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게 아주 서로 이제 순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제 비로소 알았다. 그 고마움을, 조경의 고마움, 이 숲의 고마움, 자연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알게 해줘서 깨우치게 해줬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등산 산악인이 제일 많은 게 한국입니다. 이건 뭐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예, 노인들까지 산 안 타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산에도 가면 시설도 잘 돼 있고. 아니, 이제 산을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의 그 등산복, 패션. 예, 옷. 거기에 패션에, 놀란다고 그래요. 예, 패션에, 와, 뭐 산 하나 타는데 패션에 너무 진심이라고.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유행을 창출하지만, 그래, 하물며 그래, 조경이나 숲에서, 안 그러면 시설물에서도 네. 하나하나 모든 게 뜯어보면 과학이 아닌 게 없어요. 맞아요. 과학이죠. 예. 근데 그거를, 그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그래, 해놨는 걸 보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는데,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가장 좋은 직업이거든요. 직업 자체가 하는 일이. 그런데 국민들의 눈치를 봐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이 불편해 할까봐 몰래 하거든요. 네. 새벽에, 밤에. 맞아요. 예,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면은 어느덧 깨끗하게 정리 딱 돼 있고, 뻔하게 나무 전지 다 돼 있고, 낙엽 한 입 하나 뭐 허투루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배려죠.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누리는 사람들의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막 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 할까 하는 살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낮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낮에 하고 저녁에는 아예 뭐 할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냥 퇴근 시간 되면 같이 퇴근하고. 그 연장 들고 있던 거 그대로 탁 놔버리고 그대로 마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로나 그런 거 낮에 하면은 욕 많이 먹죠. 예, 그 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은 뭐 내려와갖고 덜러 눕고 뭐 난리치기죠. 정 안 되면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또 들고 일나갖고 피켓 들고 또 난리치기고.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예, 그런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관공서에서 아예 계약 조건을 그렇게 거는 거죠. 시민들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해라. 그리고 완벽하게 해라. 네. 그래 되는 거죠.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고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메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류나 그런 어떤 국뽕 이제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네, 많죠. 네, 국뽕을 보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상제님께서 이제 공사를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조선이 상등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끄는 스승국이 된다. 선생국이 된다. 그러시면서 만국알게 남조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한 분야의 발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인재들, 그런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당연히 저거는 이게 계획되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봐요. 오죽하면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서 어떻게 벌을 주거나 해서 자연재해를 주면은 처음에는 원망하죠. 원망하면서 그걸 이겨내려 그래요. 하늘에서 안 되면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도전 정신도 강하고 그렇게 또 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숲이
숲이 울창해져서 물이 풍부해졌는데 전에는 그걸 강물로 그냥 다 흘려버렸어요. 네.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4대강 그 보사업을 하면서 그걸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가두어 가지고 물을 저장해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저장하는 게 고만 있는 게 아니고 빗물까지도 다 저장하거든요. 네. 그 도시에 보면은 딱 지정된 곳에 그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다 받아갖고 정제시켜갖고 보관하는 데가 많아요. 이렇듯이 유비무환의 자세가 이게 자연재해를 워낙 겪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재해를 사람은 1등 국민이고 의식도 참 좋은데 이 자연재해를 갖다가 너무 많이 겪으니까 하느님의 그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죠. 1등 국민으로서의 거기에 맞는 시설부터 다 이제 제대로 맞춰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저 보면 옥정호 네, 유명한 네. 물가돔 있잖아요. 그건 옛날에 거기 옥정호가 생긴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생기기도 전에 벌써 그걸 예견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다 하셨고 물을 실제로 그렇게 되게끔 또 천지공사를 보셨고 우리 도인들은 다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연이 된 게 또 아니고 역시 금평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 상제님께서는 우리 눈에 공사 보신 거기 전라도 그 칠보댐이라고 있어요. 거기 유명하죠. 예, 특히 전라도는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크게 물 막을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사람들이 우리 다른 도시나 이런 데는 그냥 산 하나 그냥 딱 막아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댐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전라도는 그건 없어요. 농지는 큰데 그래서 그 전라도 땅은 물산은 풍부하지만은 물이 부족한 땅이거든요. 늘 저지대니까. 근데 그 옥중호가 생김으로 해서 변화된 게 엄청나죠. 네. 거기에서 저도 놀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정경이나 이런 데서 상기님의 어떤 치적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알게 됨으로 해서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예, 하늘은 큰 성인은 자잘한 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시는 거죠. 네. 크게 해서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인간이 캐치해가지고 작은 흐름을 자꾸 연결시켜서 핏줄 뚫듯이 길을 내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이 같이 합작을 해야 신명이 같이 합작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죠. 이 나무 하나 조경 하나 갖고도 이렇게 깊은 하늘의 뜻이 있고 또 이치가 그 숨어 있는데 오로지 도 공부하는 사람도 도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게 세상 자연 자체가 이 도하고 관련 다 돼 있고 도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예, 그 인식의 폭이나 안 그러면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게 된다면은 아마 깨우침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애심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대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장을 열어줘서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서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대금님이 직접 하신 그 조경 사진으로라도 우리 이제 카페라도 올려주시면 우리 이제 좀 우리 성가님들도 보게 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렇죠. 보고 싶고. 그래야죠. 비포 애프터를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도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어떤 소중한 존재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